네, 오늘은 본밤 9회부터 16회까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이제 1회는요, 지난번에 바다 한번 갔더니 많이 타버렸습니다. 네. 지난번에 1회는 봄밤하고 바람이 분다를 함께 이렇게 살짝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해보니까 각각 드라마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, 또 두 사랑이 색깔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, 그래서 이번 회부터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은 봄밤 9회부터 16회까지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주로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,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상황이나 멘트들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덧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네, 첫 번째는 지호가 정인에게 한 말입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기석이 형을 보는 순간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누군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. 자, 무심코 사랑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의 여자인 겁니다. 아니면 아는 사람의 남자인 겁니다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? 물론 이제 이때 지호가 한 말은 당연한 말이죠.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.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참 고민이 됩니다. 사랑만 생각할 것인가? 아니면 주변 사람 여러 가지 관계들을 생각할 것인가? 제 원래 제 원래 생각은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된다. 하지만 한계치, 임계점을 넘으면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된다. 그게 제 생각인데, 참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두 번째 상황은요, 정인이 기석에게 한 말입니다. 오빠 집에서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것 같아? 이렇게 화를 내죠. 어떤 상황인지 느끼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기석이 집에서는 정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정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.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정인이 기석하고 헤어지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집안의 반대 때문일까?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.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히려 정말 사랑이 강하고, 그렇다면 두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,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,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. 정인이 정말 기석과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? 집안이 반대 때문일까? 아니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?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호가 나타나서? 아무리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안 들었더라도 다른 사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았지 않았을까요? 자, 세 번째 장면입니다. 기석이 지호에게 한 말입니다.
기석이 지호한테 아이고 한참 좋을 때다. 그러니까 이제 지호가 선배님은 이제 안 그래요? 기석이 야 아직까지 그러면 이상한 거지. 미친 듯이 좋아한 건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거야. 난 다음부터는 그냥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으면 만나는 거야. 지호가 그러다가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. 기석이 하는 말이 바람 피운다고? 나는 그럴 일 없는데.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러면 난 바로 헤어져. 지호가 그냥 보내준다고요? 기석이 하는 말이 야 복수는 못해도 복수는 아니라도 한풀이는 하지 않을까? 그렇게 말하는 대화. 재밌는 대화입니다, 이거. 제가 볼 때는. 보통 이제, 결혼한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, 뭐 잡은 물고기에는 뭐 먹이를 주지 않는다, 뭐, 라는 둥, 점점점, 뭐 이러면서. 그런데 이런 말이 참 쓸쓸한 말입니다, 사실. 사랑이라는 입장에서는.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, 연애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결혼은 현실인 거. 참. 그리고 바람을 피우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 바로 헤어진다. 이런 말도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을 피우게 된 이유?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. 뭐 이렇게 자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현실적으로 기석이 말한다. 기석은 좀 현실적인 것 같다. 원래 현실적으로 좀 저렇지 않냐?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정인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기석이 그러죠. 이유를 대라. 이렇게 하죠. 여자 쪽에서 헤어짐을 말할 때 남자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. 헤어지자. 이유를 대라. 예. 자, 다음 장면은요. 지우가 정인에게 하는 말입니다. 내가 정인 씨를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, 그래도 됐는지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. 나한테 언제 오든 설령 오지 않든 사랑만 하면서 살려고. 유지호가 이정인을 사랑하더라고. 한 모금 해야 돼. 이제 이 멘트가 많은 사람들을, 많은 여성분들을 쓰러지기도 하고, 또 많은 사람들을, 특히, 아무튼요, 속 터지게 했던 멘트인데, 그냥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, 기석하고 정인이 계속 만나고 있더라도, 멀리서 지호가 정인을 사랑만 하고 있겠다는 말인가? 뭐 이런, 쟤 뭐니? 이런 생각. 한편으로는 이 멘트를 보면서, 야, 얘네들 첫사랑이야? 사랑 처음 해보나? 뭐지, 이거?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. 게다가 또 설령 오지 않든 사랑만 하면서 살려고요.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뭔 말이야? 그게 말이냐, 그게? 뭐 이러면서,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서 이게 빨리 오란 말이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, 심각하게 해석을 하냐,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,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유지호가 이정인을 사랑하더라고 라는 이 멘트가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. 이 봄밤을 보다 보면 이건 바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. 연애라고 하나? 바람? 피우기 위한, 연애를 하기 위한 좋은 테크닉,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.
테크닉 고수들 두 명이 만나서 아주 절묘하게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자, 다음 장면은요. 지호가 정인에게 말합니다. 그 도서관에서 은우를 이렇게 숨기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죠. 자, 그때 이제 지호가 정인에게 은우는 내가 아니야. 나는 무슨 꼴을 당해도 상관없지만 은우는 안 돼. 내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건 어떤 누구도 용서 못해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는 이제 요 장면, 요 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. 어떤 누구도 여기에 이제 살짝 이렇게 귀가 거슬렸는데, 만약에, 물론 이제 이 경우에서는, 정인이 잘못한 게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. 떳떳하지 못하게 숨기니까.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.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누구도 만약 그 자리에 정인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정인이도 용서 못해? 이렇게.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?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, 만약에 은우하고 정인 사이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부딪히게 됐을 때, 만약에 아이 쪽을 우선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정인이 좀 섭섭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던데.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실 속에서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사귀게 되든 현실 속에서 정인이 이런 상황들을 자꾸 보게 되면 좀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의문도 들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자, 다음 장면입니다. 지우가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금방 바닥이 드러날 텐데 그게 걱정이었어. 진짜 후지게. 이렇게 말하니까 정인이 사실 아직도 잘 몰라. 내가 그리는 연애, 내가 꿈꾸는 결혼이 어떤 모습인지 그냥 막연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. 자, 이런 장면을 보면 언제 만약에 기석이 입장에서 볼 때는 분통이 터질 일이죠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오래 사귀었었는데, 오래 사귀었으면 당연히 결혼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.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.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, 뭐 이렇게 말하는 거. 게다가 이제 정인이 이제 기석이 아버지한테 그러죠. 기석하고 만난 거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오래 만났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. 요거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처음에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났겠죠.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. 아무튼요.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서 갈등을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. 20대가 아니죠. 30대. 야, 그러면 좀 다르죠. 일반적인 면에서는. 오래 만나는 거는 결혼을 전제로 움직인다. 꼭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좋지만 그런 게 좀 깔려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. 이렇게 말하면 기석 입장에서는 뒷골이 땡겼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면요.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. 지우가 말합니다. 아주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혹시 지금 같은 마음이면 나한테 와요. 정인이 하는 말이 정말 오래오래 지나서 지호 씨한테 가도 진짜 나 받아줄 거예요?
그때까지 다른 사람 만나지 마. 헐. 지호도 그러더군요.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? 이렇게. 정인이 못됐다고 했잖아. 대신 내가 지호 씨한테 갈 땐 누구도 지호 씨 문제로 상처 주지 않게 만들고 나서 갈게요. 그러니까 지호가 천천히 와도 돼요. 오기만 해요.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. 네. 야, 이거 뭐라고 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영상 앞에서 자기는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겠죠. 그렇다고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확실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니죠.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다 정리하고 움직이겠다라고 말하는데, 야, 이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상대방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이 아닌지. 그리고 차라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정말 오래 지나고 나서 그래도 확신이 들면 내가 갈게. 다 정리하고 갈게.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도 만나봐요. 나 말고 더 좋은 사람, 인연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봐요. 이게 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행동 아닐까요? 네, 아무튼 저는 이 두 배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드라마를 계속 좀 이렇게 리뷰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하고, 이 드라마 자체의 내용도 그렇고 또 영상미도 아주 훌륭하고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고, 그러면서도 현실과의 그 괴리감, 야, 사실 이런데, 현실은 이런데,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. 네, 아무튼 봄밤 9회부터 16회까지 제 기억 속에 남는 장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담아봤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